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나혜리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이용훈 국회의원 강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여기 지금 티켓 들고 계시는데요. 저한테 정치검찰 조작 기소가 보이게끔 반대로. 네, 맞습니다. 네, 검찰개혁은 내가 바라봤을 때. 네, 바꿔주시면 돼요. 네, 검찰개혁은 반대로. 내가 바라봤을 때 검찰개혁이 있어야 돼요. 네. 오, 지금 한 두 분께서 지금 또 반대로. 네, 티켓 못 받으신 분. 네, 저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 받으면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정치, 검찰, 조작, 기소라고 선창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국정조사라고 뭐라고요? 국정조사! 그렇죠. 네,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필요 없죠? 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반대로 바꿔서. 네, 이번에도 큰 목소리로 3번 할 거예요. 제가 검찰 개혁 하면은 사법 개혁 몇 번이요? 3번. 네, 큰 소리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 잘 해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앞서 저희가 내빈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전 송지문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요, 이용훈 의원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 올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 산림고문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김재권 고문님. 김영상 고문님. 이덕호 고문님. 오창은 이의영 충청북도의회 부의장님. 내수부기 5분장도 변종호 충청북도의회 의원님. 오창은 이영신 청주시의회 부의장님. 율련 삼천동 변은영 청주시의회 의원님. 내수부기 5분장도 최재호 청주시의회 의원님. 오창은 정재훈 청주시의회 의원님. 오창은 송명호 청주시의회 의원님. 오창은 이예숙 청주시의회 의원님. 네, 이번에는 청원구 출마 예정자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정 우암 내덕 1, 2동 도의원 예비 후보님. 정윤석 우암 내덕 1, 2동 도의원 예비 후보님. 하정의 예수복기 5분장도 도의원 비례 후보님. 배성철 내수보기 5분장도 시의회 예비 후보님. 네, 다음은요 송선영 율량 삼천동 시의회
예비 후보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경희 내수 북이 오금장동 시의회 예비 후보님. 윤영희 노창흠 시의원 예비 후보님. 한용재 우암내덕 1, 2동 시의회 예비 후보님. 압도적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네, 황희 노창흠 시의회 예비 후보님. 네, 그리고 총기섭 예비 후보님께서는 아까 오셨다 인사드리고 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청주시장 출마 예정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태 예비 후보님. 하나가 좋네요. 하나가 송선 유대입니다. 김근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광희 예비 후보님. 네. 이장석 예비 후보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내락 청산과 검찰,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용우 국회의원님의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님은요, 네, 저희, 송재호 의원님, 저희 강연 끝나고 한 말씀 하실 건데 먼저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끝나고 괜찮으세요? 먼저 하시러 갈까요? 네, 그러면 저희 송재국 의원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도록 국공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안 시켜줘서 삐질 뻔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당원들에게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우리 같은 초선 의원이지만 늘 제가 배우는 자세로 우리 이용호 의원님을 보고 있고요. 아마 우리 당에서 고소장을 제일 많이 쓰신 내란 청산 과정에서 고소장을 제일 많이 쓰신 의원님이 바로 이용호 의원님이고 우리 당의 본일위원장이시기도 하고 최근에는 런내 부대표로 또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여전히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고 사법개혁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고 검찰개혁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완수되는 데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또 나아가고 싸워야 되는 과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풀어서 우리 현재 우리 당이 안고 있는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해 나갈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인천에서부터 이 청원까지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강의 잘 듣고 우리 청원 지역위원회 당원부터 앞장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오늘 또 같이 지금 고문님들 또 우리 예비 후보분들 정말 가슴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많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실 것 같고요. 또 우리 정말 든든한 우리 시장 후보님 세 분이나 또 이렇게 자리를 딱 앞에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당의 인재가 참 이제 넘쳐나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인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만들어내고 또 내란 청산 제대로 이뤄서 정말 대한민국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그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빈 소개 빠뜨린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네, 다시 한번 내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3군 지역위원회의 증평군 여성위원장 이향숙.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충청북도 여성위원장 비례대표 도의원 입후보 예정자 박희난.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진아 시의원 비례후보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용우 의원님은요,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며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당내에서 열심히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큰 박수로 이용우 의원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청라 1, 2, 3동, 검암동, 서동, 연희동, 여기가 인천 서구을입니다. 네,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찰 괜찮나요? 네. 아직 인지도가 없어가지고 지역에 일정 소화할 때 항상 명찰 달고 다닙니다. 네. 우리 송대봉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딱 거절하지 않고 바로 응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 특강 있는 거에 대해서 송재봉 의원님하고는 사실 국회 들어가기 전에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오랜 기간 알고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지역의 CJB 청주방송 아시죠? 제가 이제 CJB 청주방송 관련 사건을 변호사 시절에 좀 맡았었던 게 있었고 그 사건과 간접적으로 인연들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송재봉 의원님 알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송재봉 의원님 정말 청주에 딱 들어맞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청주가 바로 양반의 도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신사답게 의정활동합니다. 그런데 신사답게만 하는 게 아니고 피감기관이라든지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할 때는 또 날카롭게 의정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4년, 25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아시죠?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정 대상도 수상을 하셨고요. 지금은 저랑 같이 한병도 대표,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 부대표를 같이 맡고 있습니다. 산자 준비위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라든지 중소벤처기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관장하면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정부의 정책들이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추진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또 있습니다. 저는 송재봉 의원님 무엇보다도 좀 친밀감이 느껴지는 지점은 한 25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 대변자로서,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지점들이 저는 가장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사실은 노동 영역에서 20년 이상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때로는 현장에도 있었고, 때로는 법률가로서 민변 노동위원장도 하고, 또 거리에서 여러 가지 집회, 시위, 농성도 하고,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 노동 시민사회 영역에서 많이 있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얼마나 시민사회 영역에서 고군분투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 송재봉 의원님하고 국회 내에서도 눈빛만 봐도 굉장히 친근하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주셨을 때 하겠다 이렇게 바로 하고 오늘 달려왔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앞으로도 많은 관심들 기울여 주시고요. 국회에서 의원님하고 같이 저도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송재봉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 중에 시민사회 3법 법안 아세요? 네. 시민참여 기본법이라든지 사회연대문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들 또는 시민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
강제로 활성화시킨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이런 3법을 최근에 발의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사회 운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실제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도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송대범 의원님한테 힘을 좀 실어주셔야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진척이 좀 될 것 같아요. 같이 해주시죠. 오늘 주제는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 여러분들 내란 청산 지금 다 종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당과 당원과 국민들께서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정말 내란은 끝나지 않은 건가? 내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정말 내란은 아주 넓게, 아주 깊게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긴장감을 갖고 이 내란 청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국회 탄핵 소추단 그 위원으로서 윤석열 탄핵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계속 다니면서 직접 방청을 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헌법재판소 법정 안에서 윤석열이 떠드는 그 어마무시한 변명들을 바로 목전에서 지켜봤습니다. 정말 듣고 있자면 나가서 뒤통수한테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목격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 상황들을 방송으로 지켜본 국민들도 저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목소리들을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어게인을 여전히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지금의 극악한 극우 기조를 지방선거 이후까지 계속 가져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당 대표를 유지하기 위한 지점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윤 어게인 세력이라고 하는 극우와 손잡고 이 세력만 끈끈하게 내가 끌고 가면 국민의힘 대표 체제는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소위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가 여전히 그런 생각들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 수괴라고 사법부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무려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헌법과 법률 내에서 존립할 수 없는 위헌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정당은 헌법 8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과 활동이 더 이상 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됐을 때 국민의힘에 과연 어떻습니까? 헌법 8조에서 말하는 정확하게 위헌정당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그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수석 당원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내란 재판 과정과 지금도 여전히 내란과 절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활동 방향과 활동 방식들이 여전히 한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헌법 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위헌 정당의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 버젓하게 대한민국의 제1당이라고 해서 저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청와대로 달려가서 사법개혁 3법을 거부권 행사해라, 주인도 없는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거부권 행사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100주 대만에. 여러분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런 극우 세력들의 깊고 넓음은 간단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월 4일, 작년 4월 4일 날 탄핵 선고를 하면서 파면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법적으로 내란이라고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란이냐 아니냐 여부는 형사재판의 쟁점일 뿐 헌법재판의 쟁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문맥을 보면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이미 그때 당시에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관점을 저는 행간에서 읽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비로소 법원들이 12.3 개혁은 내란이다라고 하는 판결들을 연이어서 선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을 지켜보면서 저는 12.3 개혁 이후에 작년 상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윤석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 12.3 계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언동하는지를 눈앞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상대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2월 4일날 여러분들 저녁에 4인방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거 아시죠? 네. 근데 그때 4명이 모였습니까? 4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물어봤을 때 4명만 모였다. 그때까지는 4명만 모인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명만 모였을 것 같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4명만 모였으니까 박성재, 이완규,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상감부 장관 4명만 모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4명만 모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 법률비서관이 한 명 더 있었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그 국회 본회의장 나와서 했던 얘기들이 다 거짓이어서 위증까지 추가돼서 형사재판 받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너무나 뻔뻔하게 거짓말들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2.3 비상개혁 과정에서 제가 봤던 정말 수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12.3 개혁 자체도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대국민, 대국회, 대언론을 상대로 해서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들을 나열하고 남발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의 도덕적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제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당혹스럽고 너무나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3 개혁 이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까지 엎어서 분명하게 경계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은 두 번 다시 개혁을 꿈꾸지 못하고 두 번 다시 국민과 국회와 공식적 공개적인 방식으로 추악한 거짓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12.3 계엄에 대한 역사적 단죄는 법적 단죄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런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내란 재판들 다 눈여겨보고 계시죠? 제가 주목할 지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사건 부장판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진관. 예, 이진관 부장판사 좀 유명해졌어요, 그죠?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법정 내에서, 법대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게 바로 사법부구나. 사법부의 어떤 상징적인 포상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검찰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바로 23년 엄중한 법정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총리 사건 판결에서 가장 저는 주목했던 대목이 어떤 물리적 피해가 국민들에게 뭐 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 피해가 그리 많지 않았던 지점은 이 내란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막아섰던, 용기 있게 막아섰던 국민들의 힘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물리적 피해가 없었던 사정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못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규현 재판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십니까?